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지금 이 탄핵과 형사재판 네, 잘 굴러갑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뭐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그 5차 변론들 해갖고 뭐 증인들 불러서 지금까지 심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뭐 형사재판도 형사 25부에 지금 뭐 배정이 됐는데 어쨌든 곧 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좀 감안해 갖고 신속하면서도 또 공정하게 또 엄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윤석열 피의자 측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변호사로서 상당 기간 예.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뭐 변론 전략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재판관, 판사나 또는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거든요. 예. 사실은요. 그건 사실은 그 사건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건을 법률적으로는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지금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체포부터 또는 뭐 구속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뭐 사실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도 변론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계속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고 뭐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예. 지금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그런 변론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요. 형사재판도 그렇고 포기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워낙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자신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재판은 포기하고 이미 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본인은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들 예. 뭐 변호인들이 주장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관련된 그 부하 장군들의 증언들이라든가 그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의 진술들이 예.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너무나 명백한 불법 계엄이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또 포고령은 너무나 명백한 반헌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기긴 불가능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그 강하게 거부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의 어떤 분열 상을 갖다가 예. 더 강화시키는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장군들의 진술 청문회에서도 그렇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그 들으셨는데 총평 하나 해주시죠. 뭐 자세한 내용이야 뭐 제가 다른 데서 다뤘습니다만. 일단 예. 헌법재판소에서야 군 장성들이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술하기 네. 적정치 않다. 이게 뭐 그래도 되게 진술을 거부했던 것 같고요. 예. 헌법재판소는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 차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홍장원 차장이 들어가면서 체포조 준비하라고 했던 건 맞다라고 예. 하는 것 그걸 봐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제일 의미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 뭐 국정조사나 뭐 청문회에서는 되게 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트랙 다에 대해서.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 상태라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20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전략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여당에서는 뭐 그냥 예.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예. 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2월 26일로 변론 종결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변론 종결하게 되면 되게 한 달 이내 판결 선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전략을 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그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또 한쪽에 쓰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수사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사건들 뭐 수백 번을 갖다 압수수색 해갖고 탈탈탈 털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였던 제1야당의 당대표를 수사한 경우는 자유민주국가에 찾아볼 수가 예.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정치보복 수사였고요. 1심에서 비록 뭐 공선법이 유죄가 나왔지만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입증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 입증해갖고 예. 좀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네. 2심의 결과가 안 좋다면 네네. 그건 어떤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전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말씀드린 그렇지만 뭐 유죄가 확정돼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법도 1심 판결이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판사가 예. 변론을 갖다 2월 26일 날 그 심리 종결하겠다고 예. 했지만은 또 우리가 좀 요청한 증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사실조회 신청됐기 때문에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총선 때 여당에서의 총선 구호가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예. 범죄자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자. 예. 근데 어떻게 심판됐습니까? 예.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압승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예. 이미 심판한 겁니다. 사실 예.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향후 뭐 진로에 관련해서는 크게 예.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다는 네네, 예, 건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건? 저도 오면서 예. 들었는데 아, 예. 예, 지금 그 공직선거법에 그 허위사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이 예. 있고 그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뭐 허위 진술인 예. 경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예.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이 제청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 대부분 기각이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행위를 좀 더 분명하게 해라. 너무나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이거에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예. 위헌 심판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재판은 중지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기각되면은 변호인 입장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넣을 수가 있죠. 네. 예. 그 어떤 쪽의 전망에 무게를 실으시는지 뭐 여쭤보면 저는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뭐 워낙 그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요 사건에서 봤을 때는 판사가 행위를 갖다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위헌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비명계 이른바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뭐 예.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예. 뭐 정치인들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예. 당내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임종석 전 뭐 비서실장이나 예.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이런 분들 다 예. 민주당이 이번 만약 혹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쳐도요.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는 뭘 하자는 건지를 정확히 몰라서요. 네네. 그분들이 뭘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약간 소통의 부족이 있지 않았었나 당 뭐 지도부나 예. 그럼 그동안 좀 뭐 김경수 지사는 해외에 있다 예. 들어오셨고 김부겸 총리도 이제 총리 그만두고 지난 총선 때는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예. 맡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소통의 부족함도 좀 있었던 예. 부분이지 저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좀 제가 정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동연 지사 여기 모셔가지고 제가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냐고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뭐 구체적으로 전혀 다가오는 대답은 없어요. 예, 네. 그 뭘 요구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또 청취자분들도 묻는 게 누구에게 어떤 사과를 하려는 건지 뭐 모욕적으로 당을 나간 분들에게 사과하려는데 그 모욕적으로 당을 나간 사람들의 대상이 누군지 네, 잘 안 떠올라요. 뭐 그분들한테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분한테 사과를 하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저도 뭐 그냥 그 어떤 맥락에서 예. 그런 말씀을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지난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도 어쨌든 뭐 당에 예. 공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실은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 서운함을 느끼는 분도 있었겠죠. 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그럼 그분들이 그래도 당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더 줘야 될 것이고. 예. 그러나 뭐 지금까지 그런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이후에 정치보복적 수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예. 뭐 수백 번의 압수수색 받고 소환 받고 구속영장 신문까지 받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살아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 정말 정권이 저렇게 압박을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있는데 저도 때로는 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뭐 수박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야, 그러나 그런 건 뭐 예. 강성 지지자들의 예. 일부 의견이니까 그런 건 너무 뭐 개의할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지사나 뭐 김동연 예. 지사나 뭐 여러분들이 다 이번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선을 통해 혹시 네.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또 차분하게 당의 절차에 의해서 예. 경선을 하고 경선한 이후에 지난번처럼 흩어져서는 안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떠올른 질문이라서요. 이 민주당 내의 어떤 단순 경선뿐만 아니고 계엄이란 구도 대 민주 세력이란 구도를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네네. 주장하는 분들은 민주당 바깥도 어떤 큰 텐트를 쳐서 크게 어떤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혹시 정 의원님은? 저는 뭐 할 수 가능하다고 예.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다만 이게 탄핵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절차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60일 이내에 경선 마치고 바로 대선에 들어가기 예.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잘 물리적 모르겠습니다. 시간으로 가능할까가 네. 걱정이지. 예, 예. 얼마든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면 예. 범민주 진영이 다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 봤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야당은? 아직 뭐그 예.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예. 그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소원 두 개가 있거든요. 그 판결이 지금 다시 변론이 제기됐습니다. 2월 10날 다시 변론을 한다고 하는데 뭐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뭐 가정을 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분위기가 이미 그거 나와도 이미 그 나오기 전에요. 미뤄지기 전에 그 결정 헌재의 결정이 나와도 좀 뭐 법무부랑 상의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예. 좀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예. 그 최상목 그 권한 대행도 예. 법률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또 어쨌든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또는 결정은 그게 최종적인 겁니다. 예. 기속력이 있거든요. 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무슨 법무부가 의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의 규정도 그렇고 예. 이게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따라야 되는 게 그건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그렇게 해석을 이미 했죠. 예, 해석이 돼 있고 그 법률 안에 예. 헌법재판소법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기속을 하거든요. 국가기관을.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게 국정안정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면 입장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야당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국정 안정,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갖고 멕시코, 캐나다 지금 관세 폭탄 터뜨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좀 관세를 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 권한 대행이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안정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정부와 그 어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야 대표, 국회의장, 그다음에 권한대행 예. 국정협의체를 좀 가동해야 된다고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갖고 가장 먼저 국정 안정하는데 야당이 다수 예. 야당이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여부는 여쭤보면 어떻게 되는 저는 뭐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뭐 그렇게 바로 왜냐하면 8명으로도 예. 충분히 그 심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만약 그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국정 안정, 경제 안정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면 최상목 대행은 왜 저런 어떤 분명한 법률 위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저는 뭐 아직은 행위를 한 건 아니죠. 저는 왜냐하면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는 법률 위반 아닌가요? 일단 해야 되는데 예. 다만 거기에 대한 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예. 안 하는 것뿐인데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 운영하려고 하면 여당에 또 책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도 예. 국정 안정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부 총리가 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임명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자꾸 요청해야겠죠. 네. 예, 지금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여러 다각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부당한 거죠. 예. 사실 이게 국회에서 야당이지만 추천해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갖고 선출된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최소한 우리가 국가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지되려고 예. 하면은 사법부란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 두 기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부인하고 거기에 구성원들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반법치주의고 예. 국정 운영에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하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예, 그 공격 대상엔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고 문영배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문영배 재판관은 좀 잘 아십니까 혹시? 저랑 그 문 재판관이 예. 대학은 저보다 2년 후배고요. 예. 사법연수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해갖고 그렇습니까? 그 당시 잘 알았습니다. 어떤 재판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판사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이전에 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완벽에 가까운 판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 예. 태도라든가 재판 진행이라든가 그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봤을 때 최고의 법관이었죠. 네.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공격을 하는데 그 네. 공격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뭐 한 10년 전에 예. SNS 한 7번 주고받았다. 계속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예. 10년 전에 이렇게 뭐 댓글도 달고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공격할 사유가 됩니까? 만약 그 문영배 재판관이 예. 헌법재판관 임명하기 전에 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가 예. 아니면 이념적 어떤 그 편향성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예.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괜찮은 판사였거든요. 아. 그다음 헌법재판관으로서 또 엄중하게 중립을 지켰었고 이재명 남양주 씨와 경기도와 그 권한쟁의 심판할 때도 저 남양주 시 편을 들어줬습니다. 예. 거기가 승소했거든요. 예. 거기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도 예. 전혀 그런 면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매우 정의로운 예. 재판관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판사들 중에서도. 네. 예. 자, 윤석열 피의자 공소장 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보는 게 복잡해 갖고요. 예. 주요 대목만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총론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저는 법률가로서. 뭐 예. 검찰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예. 내란 행위가 너무 명백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뭐 이번에 분명히 밝혀진 게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그 소방청장에게 뭐 MBC, 뭐 JTBC 일부 언론기관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예. 지시했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 공소장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던 겁니다. 예.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MBC 등등 언론기관들 단전 단수하고 그다음에 했더니 또 그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 얘기했다고 소방청장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은 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성관이도 오늘 속보를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성관이의 병력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는 인정을 예.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 도대체 예.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걸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라든가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예. 다른 나라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선거 관리, 선거 개표, 투개표 과정에 가본 분들은 부정선거가 가능한지 예. 그건 뭐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믿고 이미 감사도 했고 검찰에서 여러 차례 수사를 했었고 했지 않습니까? 다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나왔거든요. 예.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창이에요. 예. 그 당시 야당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분조차도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